안녕하세요. 저는 올바른 수학교육연구소에서 수학교육론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안우상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가지 판정법의 두 번째 시간인데, 일단 그 여러가지 판정법에 대해서 배우기에 앞서서 절대 수렴과 조건 수렴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알아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절대 수렴의 정의는 뭐냐면, 만약에 이 an의 절대값 an에 대한 급수가 수렴을 하면 이 an에 대한 급수는 절대 수렴한다 라고 하고, 만약에 요 an에 대한 급수는 수렴하지만 이 절대값을 씌운 급수에 대해서는 발산을 할 때 그때는 이 급수에 대해서 조건 수렴한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. 이 조건 수렴과 절대 수렴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되고, 어,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게 되면은, 여기 정리해서 보면은, 이 절대값 a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면 그 a에 대한 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정리가 있습니다. 이렇게 된다면 결국 뭐냐면, 급수 an이, 그러니까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 n에 대한 급수가 절대 수렴한다. 절대 수렴하면 요 급수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요 an은 수렴한다 라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. 결국 그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그 급수는 수렴한다는 사실이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이 역이 성립을 하는가 했을 때 그 역은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. 그게 예제 5번의 상황인데, 저희가 예제 5번을 보면은 그 발레로서 이 급수를 줍니다. 이 급수에 대해서 교대급수죠. 교대급수에서 이 n분의 1이 감소 수열이고, 이렇게 수열 표시로 감소 수열이고, 또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의 그 값이 0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 시간에 배운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이 급수가 수렴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절대값을 씌운 부분에 대한 급수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급수가 발산한다는 사실은 뭘로 알 수 있냐면 이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제 5의 상황처럼 이런 발레가 존재하기 때문에 위의 정리 5.4.7은 그 역은 성립하지 않고 대신 이 급수가 절대 수렴하면 그 급수는 수렴한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판정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다면, 물론 이전의 정리를 이용해서 저희가 절대 수렴하면 수렴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급수의 절대 수렴성을 판단하게 된다면 그 원래 급수의 수렴성을 판단할 수 있는, 판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리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런 극한 비교 판정법이 있는데, 급수 an과 급수 bn에 대해서 이 모든 항들이 양수일 때 만약에 이 bn분의 an의 그 극한값이 c가 된다면 c가 되고 그 c가 유한한 값이며 양수를 만족한다면 이런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 급수는 둘 다 수렴하거나 아니면은 둘 다 발산한다 라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.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됐을 때 요 n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게 될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요 bn에 대한 급수 또한 수렴해야 한다 라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. 이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
만약에 그러면은 BN에 대한 급수가 발산하게 된다면 요 N에 대한 급수 또한 발산한다는 사실이 만족이 되는 거죠. 그게 이제 극한 비교 판정법인데 이것을 활용하는 문제가 예제 6번인데 같이 한번 보자면 저희가 원래 구하고 싶은 에 대한 급수에 대해서 AN을 이렇게 나타내고 이 새로운 수열 BN을 n제곱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 BN분의 AN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게 된다면 7분의 2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고 이 7분의 2는 유한한 값이면서 양수이기 때문에 이 극한 비교 판정법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. 또한 요 BN에 대한 급수, n제곱분의 1에 대한 급수가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요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원래 급수, 원래 수열의 급수인 요 급수 또한 수렴한다는 사실을 저희가 구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러면 이 극한 비교 판정법에서는 저희가 원래 구하고 싶은 요 AN과 이제 그 BN이라는 새로운 수열을 가져와서 이 극한값을 구해서 그 극한값이 요 주어진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새로 저희가 만든 수열에 대한 급수가 수렴하는지 아니면은 발산하는지 그거를 확인해서 이 극한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이 원래 주어진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럼 다음 판정법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판정법이 이제 6의 판정법인데 보시면은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해서 이 급수가 만약에 수렴하려면 그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 부분합이 6이어야 한다 라는 사실인데 결국 이 양항인 수열에 대해서는 이 부분합이 6에만 되어도 그 급수가 수렴한다는 사실을 가져갈 수 있다 라는 점이죠. 이 정리에 대해서는 잠깐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보자면,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자면, 저희가 무한급수에 대한 정의로서 부분합의 극한으로서 가는데, 이 밑에 n이 무한 들어갔을 때, 이 an이 수렴한다는 것은 결국 정의에 의해서 어떤 의미냐면, 이제 이 an의 부분합을 sn이라고 했을 때, 이 sn이 극한이 이제 수렴한다는 거죠. 그러면은 수렴하는 수열은 6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SN 부분합 수열이 6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거는 이제 이 부분합이 6개라는 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이게 한쪽 방향이 되는 거고 이제 반대쪽은 뭐냐라고 했으면 이제 부분합이 6개일 때 그 급수가 수렴한다는 건데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여기 조건에서 뭐라고 했냐면 AN이 양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SN, 이 부분합은 저희가 K는 1항부터 N항까지의 AK들의 합이죠. 그때 이 AK들이 양수이기 때문에 저희가 SN과 SN 플러스 1의 크기 관계를 고려를 하게 되면 이런 크기 관계를 얻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. 이런 크기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SN이라는 수열은 증가 수열이라는 점을 알 수가 있고 이 조건에서 이 SN의 수열에 6개라는 조건을 줬기 때문에 이 수열에서 증가 수열과 6개라는 조건을 줬을 때 요거 이 SN이 수렴한다 라는 사실은 저희가 어떤 정리에 의해서 이게 만족이 되냐면 단조 수렴 정리에 의해서 이 부분이 이 SN이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요 부분합 수열이 수렴하기 때문에 저희가 무한급수의 정의에 의해서
요 급수 an이 수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필요 충분 조건이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. 이런 게 이제 유계 판정법인데, 이때 주의할 거는 저희가 이제 an이 양항이어야 한다는 점이죠. 그래서 이 유계 판정법을 적용한 문제가 예제 7번인데 같이 한번 보자면, 예제 7번에서 저희가 주어진 수열 an을, 그러니까 n 플러스 1분의 1 이라는 부분은 양항수열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, 그리고 이 an에, 이걸 an이라고 고려를 하게 되면 an에 대한 부분합 sn을 저희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려를 하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좀 자세하게 써보자면, 이 합이기 때문에 저희가 1-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가서 n항까지 합이 되는 거죠.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서 저희가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 2분의 1 이렇게 소거가 되고 3분의 1 3분의 1 소거가 되고 결국 여기 n분의 1까지 소거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1-n 플러스 1분의 1을 얻게 됩니다. 여기가 k가 아니고 n이죠. 정확하게는 n이죠.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 유계 판정법에 의해서 여기서 sn이 1-n 플러스 1분의 1이니까 이게 1보다 작다는 사실을 이용해서 sn이 6이니까 요 유계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한다 라고 해도 상관은 없고,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간다 했을 때 sn의 극한값이 1이기 때문에 이 급수는 수렴한다는 것은 결국 이거는 이제 무한급수의 정의를 이용한 부분이죠. 그래서 저희가 무한급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sn의 극한값을 구해서 sn의 극한값이 이제 존재한다. 그러니까 결국 sn 수열이 수렴하면 그 급수가 수렴한다 라는 그런 무한급수의 정의를 이용해도 되고, 아니면은 이 sn이 유계하기 때문에 유계 판정법에 의해서 원래 그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. 이로써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유계 판정법 그리고 극한 비교 판정법에 대해서 배웠는데, 이제 아까 저희가 처음에 했던 절대 수렴, 그 절대 수렴성을 판정할 수 있는 판정법들이 있는데 그 판정법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